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연말 K-팝 업계를 뒤흔들었던 뉴진스 사태가 가장 극적이고도 씁쓸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 씨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멤버들은 속속 복귀를 확정 짓거나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원팀을 외쳤던 뉴진스가 사실상 쪼개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이 천문학적인 소송 액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대 기획사가 아티스트를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맥락을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뉴진스 멤버 5명 중 혜린 혜인 씨는 지난 11월 이미 복귀했고 한희 씨도 이번에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맏언니 민지 씨도 긍정적이라고 하니 사실상 4명은 어도어라는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온 셈입니다. 그런데 유독 다니엘 씨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사를 보면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분쟁을 초래하고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다니엘 씨가 끝까지 회사의 방침을 거부했거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시사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전형적인 각계격파 전략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5명이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시간이 흐르고 법적 공방이 길어지면서 멤버들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압박감이 달랐을 겁니다. 회사는 복귀하는 멤버에게는 관용을, 끝까지 저항하는 멤버에게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결국 쌓인 체제 뉴진스라는 그림은 회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룹을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다니엘 씨를 향한 초강수 대응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이 가장 놀란 부분은 바로 수백억 원이라는 소송 규모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면 이런 금액이 나올까요?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서에는 보통 위약벌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 물어야 하는 벌칙금 성격이죠. 여기에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배상까지 더해집니다. 기사에 따르면 어도어의 작년 영업이익이 약 300억 원이 넘습니다. 다니엘 씨의 남은 계약 기간이 4년 반이나 되고요. 단순 계산으로 연간 영업이익의 남은 기간을 곱하고 여기서 다니엘 씨의 기여도를 따지면 수백억 원은 쉽게 산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금액의 현실성보다는 상징성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다니엘 씨 개인을 향한 청구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업계 전체 아티스트들을 향한 거대 자본의 경고장입니다. 계약 기간 내에 이탈하려 한다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지게 될 것이라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죠. 사실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데에는 지난 10월 법원의 판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즉 아티스트가 회사를 나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죠. 이 판결 이후 멤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극히 좁아졌습니다. 막대한 위약금을 물고 나가거나 다시 회사로 돌아와 고개를 숙이거나, 다니엘 씨를 제외한 4명의 멤버가 복귀를 선택한 것은 어쩌면 현실적인 굴복일 수도 있고 그룹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씨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고 그 대가로 지금 법적 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표준 전속계약서의 한계를 다시금 느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막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본력과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갖춘 기획사를 상대로 아티스트 개인이 대등하게 싸우기란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가깝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뉴진스는 사인조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대중적인 인기는 여전할 것이고 회사는 전력을 다해 이들을 지원하며 빈자리를 지우려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팬들과 대중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뉴진스의 서사는 자유로움과 순수함이었는데 그 결말이 자본 논리에 의한 분열과 소송으로 얼룩졌기 때문입니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는 합리적 결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상품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동료를 소송의 대상으로 남겨두고 무대에 서야 하는 나머지 멤버들의 마음,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팬들의 피로감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또 다른 손해일 것입니다. 이 숫자는 K-팝의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냉혹한 계약관계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씨와 어도어의 법적 공방은 이제 시작입니다. 법원은 과연 기계적인 계약 조항만을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얽힌 신뢰 파탄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인조로 재편된 뉴진스가 이 혼란을 딛고 다시 온전한 음악을 들려줄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사태가 K-팝 역사상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남을지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